안녕하세요. 마포나루입니다. 오늘은 그 베타 플라이트에서 기체의 진동을 잡는, 즉 그 필터링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들 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기체의 진동 때문에 그 영상을 촬영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한번 그 베타 플라이트의 필터에 대해서, 좀 필터가 이제 어떤 개념이고, 또 우리가 이제 베타 플라이트에서 필터 설정을 어떻게 해야 자신의 기체의 진동을 없앨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베타 플라이트의 필터 튜닝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그 베타 플라이트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필터링, 그러니까 필터링이라고 하면 결국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인데요. 그 베타 플라이트의 이제 필터링의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우선 좀 살펴보고요. 그 베타 플라이트에서 사용하는 필터링 기법들의 특성과 그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우선은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제 자신의 기체에 맞는 적절한 필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 필터에 대한 그 베타 플라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터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베타 플라이트의 필터를 보면, 베타 플라이트 한번 화면을 좀 한번 봐볼까요, 먼저? 베타 플라이트에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설정에서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베타 플라이트 컨피규레이션 쪽에 설정해 보면 필터 관련된 부분은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탭 메뉴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설정에 다이나믹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필터는 이제 노치 필터고요. 노치 필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진동을 보면, 진동이 어떤 이제 이제 좀 말하자면 진동 자체가 이제 오실레이션인데, 오실레이션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소리의 음파의 진동처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제 그 사인, 코사인 그래프 같이 이제 그런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는 사인 그래프죠. 사인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이제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노치 필터라고 하는 건 뒤에서도 이제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제 특정 구간에, 보통 이제 우리 진동을 그 이제 헬츠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몇 헬츠 구간의 진동을 제거할 것인지를 이제 설정하는 게 이제 노치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진동의 특정 헬츠 구간의 진동만, 자이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거를 하는, 물론 자이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자이로는 뭐 모든 이제 그 진동 주파수가 다 들어가는데, 그 진동 주파수가 PID 컨트롤러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이제 PID 컨트롤러 앞단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특정 구간의 헬츠에 해당하는 진동을 제거시켜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노치 필터를, 다이나믹 필터를 설정하는 설정이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다가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이 다이나믹 노치 필터뿐만 아니라 이 베타플라이트가 이제 4.0이 되면서 로우 패스 필터, 이제 저역 차단 저역 통과 필터도 이제 다 다이나믹 필터로다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필터링에 대한 튜닝을 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필터를 튜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이제 베타플라이트 이제 블랙박스를 가지고 블랙박스 로그를 분석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타플라이트 로그를 분석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를 이제 뭐 이렇게 불러와서 자신이 이제 비행한 그 로그를 가지고, 그 이제 로그에서 이제 이제 어떤 자신의 그 로그 중에 어떤 영역대에 지금 노이즈가 가장 많이 발생됐는지를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노이즈에 대한 비행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4.0 이전에서는 이 로우 패스 필터랑 이제 그 노치 필터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타플라이트 블랙박스 어널라이저를 가지고 이제 블랙박스 익스플로러죠. 이게 블랙박스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내가 비행 중에 어떤 어떤 특정 헬츠 구간대에 노이즈가 많은지를 분석을 해야 됐고요. 이제 특정 노이즈가 많은 지역에다가 필터를 걸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치 필터 구간은 이제 뭐 특정 구간대에 이제 지금 이 로그는 상당히 좀 깨끗한 비행 로그거든요. 이 정도 나오는 기체는 사실 엄청 깨끗한 기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비행을 해보면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롱레인지 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7인치 이상의 이제 큰 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체가 커질수록 모터도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1700kV 이하의 낮은 kV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프레임도 크기 때문에 진동이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은 높은 이제 고주파 영역대로 갈수록 사실 진동이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빠른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비행에서는 크게 진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모터가 이제 얼마나 깨끗하냐, 또 프레임이 얼마나 견고하게 조립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또 이제 FC의 소프트 마운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진동이 틀리겠지만, 어쨌든 작은 기체에 높은 kV를 쓰게 되면 진동은 낮은 kV에 큰 프레임을 쓰는 것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진동이라는 게 헬츠고, 이제 헬츠가 고주파로 갈수록 진동은 사람이 거의 못 느끼게 되니까, 이제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나오면 기체가 이제 흔들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흔들리는 게 자이로로 들어가고, 자이로에선 다시 이제 PID 컨트롤러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기체를 잡아줘라고 해서 계속 이제 PID가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또 작업을 PID 컨트롤러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체가 흔들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큰 기체일수록 진동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이 베타플라이트에서 필터 튜닝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 뭐 다이나믹 필터로 다 바뀌어서요. 다이나믹 필터는 그 쉽게 말하면 다 자동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플라이트가 우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어떤 이제 특정 영역대 이제 최저 컷오프 시점, 컷오프 헬츠를 지정을 해주면 그 컷오프, 그러니까 최저점이죠. 최저점 헬츠를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점 이상부터에 나오는 진동은 어떤 구간이든지 베타플라이트가 자동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어떤 특정 영역대에서 어떤 특정 영역대에서 진동이 나오게 되면 그 영역대에 자동으로 노치 필터를 걸어줘서 자동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베타플라이트가 알고리즘이 그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 다이나믹 필터만 켜놔도 진동 부분을 이제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뭐 단순하게 켜놓는다고만 해서 진동을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그 최저점, 그 진동을 잡을 수 있는 최저점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제 최저점이 이제 디폴트로 잡혀 있는 거는 그 이제 베타플라이트가 이제 처음에 아주 깨끗한 기체, 그리고 5인치 기체를 기준으로 해서 디폴트 설정을 잡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기체를 점점 사용하고 이제 좀 이제 자잘한 충격과 이제 기체가 데미지를 입게 되면 기체 프레임에 유격도 생기게 되고 모터도 이제 뭐 이제 모터에 어떤 노이즈가 생기게 되거든요. 사용을 이제 계속 하게 되면 모터도 수명이 있고 베어링도 이제 마모가 되기 때문에 또 모터캔에 찌그러짐도 발생할 수 있고 프롭이 또 상당히 영향이 큰데요. 프롭을 우리가 뭐 한 번 쓰고 계속 가를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롭을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프롭에서 오는 진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프롭이 이제 몇 번 사용하다 보면 프롭에 이제 미세하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찌그러짐이나 휘어짐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미세한 진동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다이나믹 필터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이 최저점은 사람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최저점을 그냥 밑으로다가 한참 밑으로 안전하게 보통 이제 60Hz 이하부터가 이제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진동이고요. 60Hz 이상부터는 이제 기계적인 진동인데, 그러면 60Hz로 아예 그냥 최저점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그냥 필터를 다 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터의 개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필터링을 한다는 게 이렇게 딱 그 구간부터 100%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완만하게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100%가 될 수도 없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필터를 걸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PID에서 필터링을 해서 들어오는 자이로 값과 실제 기체가 움직인 그 시점이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 필터는 소프트웨어 기법이기 때문에요. 이제 CPU에서 이제 어떤 필터링 처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알고리즘이 이제 PT1과 이제 바이쿼드가 있는데, 이제 바이쿼드 같은 경우에 PT1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능은 좋습니다. 이제 필터링에 대한 성능은 좋기 때문에 이제 바이쿼드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쿼드를 쓰게 되면, 자료를 좀 보시면, 바이쿼드와 PT1의 이제 성능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여기 건너뛰고 막 뒤로 바로 가니까 좀 그런데, 바이쿼드가 이제 파란색,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오렌지색, 주황색 그래프가 PT1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필터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내가 150Hz의 컷오프 필터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150 필터 이상에서 나오는 소음은 딱 무조건 100% 없어지느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 필터 헬츠의 컷오프를 걸어놨다고 해도 그 이상대에서 나오는 헬츠의 소음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거의 뭐 1000헬츠에 가도 약간의 그 진동은 남아 있게끔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그 필터를 그 시점에 딱 걸면 그 시점에서 약 한 3dB 정도만 순간적으로 딱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이상부터 조금씩 계속 이렇게 필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성능은 바이쿼드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훨씬 좋죠. 한 2배 정도 좋습니다. 성능이 좋은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바이쿼드를 필터를 쓰게 되면 지연 시간이 2배 정도 또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그만큼 더 복잡하기 때문에 CPU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연 시간이 많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실제로 기체가 진동이 발생한 시점과 PID 컨트롤러가 기체를 잡아주는 시점이 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턴시가 이제 미리세컨드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50Hz의 컷오프를 잡아놨을 때 바이쿼드와 PT1의 레이턴시 타임이 약 한 PT1 같은 경우에는 약 한 0.8ms인 반면에 바이쿼드 같은 경우에 한 1.6 이상의 지연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 2배의 지연 시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미리세컨드가 1000분의 1초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초의 지연 시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F4 기준이고요. F7 이제 FC를 사용하게 되면 CPU 성능이 뭐 한 2배 정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2배까지는 아닌데 2배 정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이제 지연 시간도 물론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7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FC로 이제 그 F7 뭐 그렇게 좀 FC의 CPU 스펙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이런 필터의 지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 지연 시간을 줄여주게 되면 내가 필터의 구간대를 넓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필터의 구간대를 넓게 가져가게 되면 기체가 어느 정도 진동이 발생을 해도 다이나믹 로우 패스 필터하고 다이나믹 노치 필터가 자동으로 기체의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영역대가 크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부드러운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서 좀 이제 지금까지 좀 약간 좀 두서없이 전체적으로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서부터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플라이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이나믹 필터라는 게 있었고, PID 쪽에 탭에 들어가 보면 필터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 세팅에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3.56인데요. 3.56 4.0하고 이제 3.56하고 틀린데 3.56에서는 지금 다이나믹 필터가 여기는 이제 적용이 안 된 거고요. 이 4.0부터는 이제 다이나믹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지금. 4.0 받아놓은 게 없네요. 네, 4.03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펌웨어를. 네, 일단 다운을 받고 플래시를 해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3.5하고 4.0하고는 이 튜닝에 대한, 특히 필터링에 대한 기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4.0부터는 이제 베타플라이트가 이제 필터에 크게 지금 제일 크게는 이제 RPM 필터라는 게 이제 새로 도입이 됐고요. 이 RPM 필터는 뭐냐면 각 모터의 이 RPM에 따라서 필터가 각각 4개의 모터의 RPM을 받아서 필터를 개별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개념은 상당히 우수한데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그래서 막상 써보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개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약사항이 반드시 이제 바이디렉셔널 프로토콜, BLLE 32에 이제 바이디렉셔널 프로토콜을 써야 되기 때문에 BLLE 32 ESC를 써야 되고요. BLLE 이제 32 ESC를 쓰려면 당연히 이제 비싸지는 거죠. ESC의 가격이 비싸지고, 물론 이제 진동을 보다 깨끗하게 잡을 수 있다면 그 정도 뭐 투자는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그거 아니어도 필터를 적용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요. 기본 필터로 다이나믹 필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필터 기체의 진동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잘못됐나? 커넥트가 안 되네. 다시 한번 플래시를 해보겠습니다. USB 포트가 제대로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PC에 USB 포트가 부족해서 USB 허브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USB 허브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지 USB를 제대로 인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타플라이트를 다시 실행을 시켜보고요. 베타플라이트를 다시 실행시키니까 정상적으로 되네요. PID 튜닝 탭에 가서 보시면 이제 4.0, 4.03인데요. 4.03은 이 탭에 이제 필터 탭에 몇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이로 로우 패스도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붙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필터라는 게 생겼고, 필터가 이제 로우 패스 2가 있는데, 로우 패스 2는 스태틱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를 2개를 걸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그래서 자이로 자이로의 로우 패스 필터를 이제 2개를 걸 수가 있는데, 이 2개가 이제 하나는 다이나믹이고 하나는 스태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노치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디텀 쪽에 이제 필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로 필터와 이제 디텀 필터로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개가 이제 좀 틀린 점은, 자이로 필터는 자이로에서 오는 값을 진동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있는 그러니까 자이로를 통해서 나온 진동값, 그러니까 XYZ 값이죠. XYZ 값의 진동을 이제 잡는 거고요.
이 디텀 값은 이 PID 컨트롤러에 의해서 나온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P 값에 의해서 다시 이제 그 진동이 생기게 되고, 그 진동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디텀으로다가 이제 그 우리가 진동을 잡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버시 같은 건데, 프로버시에 대한 진동 값을 여기서도 이제 디텀 가지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디텀 필터를 어느 구간대에 잡아줄 건지, 이것도 이제 다이나믹 필터하고 스태틱 필터, 노치 필터로 잡아줄 수가 있고, 요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터가 이렇게 상당히 세분화돼서 생겼고요. 이 필터의 이제 우선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필터 진동이지 않습니까? 진동 필터가 그래서 진동이 이제 어떤 이제 헬츠지 않습니까? 헬츠.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게 이제 헬츠고요. 이 헬츠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체를 비행을 하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60Hz 이하의 진동은 사람이 조종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키를 움직이면서 생기는 진동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진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스러운 비행의 흔들림이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롤키를 치면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쪽으로 롤키 치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앞쪽으로 피치키를 올리면 피치가 숙여지고, 뭐 이런 이제 요 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정상적인 그 진동, 회전, 그건 이제 60Hz 미만에서 나타나고요. 60Hz 이상부터는 이제 기계적인 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모터에서 생기는 소음에 의해서 생기는 진동, 그리고 프레임 공명, 프롭의 그 언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프롭 진동, 그런 것도 이제 60Hz 이상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제 로우 패스 필터는, 그래서 우리가 로우 패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저역 통과 필터라는 말이거든요. 저역대의 진동은 통과시키고 그 상위대의 고주파의 진동은 차단시키는 필터가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Hz 미만의 그 진동이 사람이 일으키는 진동이라고 했으니까 60Hz 미만에서는 통과시키고 60Hz 이상부터는 필터링 기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기체의 진동을 어느 정도 제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어떤 특정 60Hz 이상부터 무조건 걸면 되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터의 그래프가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딱 그 영역대에서 60Hz에 걸어놨으면 60Hz 이상부터 그냥 무조건 모든 진동은 차단시키고는, 그런 아주 뭐 엄청난 필터가 세상에 나오면 정말 대단하겠지만 그런 필터는 존재하지 않고요. 60Hz 이상에서부터 이제 차차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감소를 시키다가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차차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를 시키는 이런 이제 형태의 그 로우 패스 필터가 로우 패스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념은 이제 저역대의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상위 영역대의 주파수 헬츠는 차단을 시키는, 감소를 차단이라기보다는 감쇄를 시켜주는 필터가 로우 패스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로우 패스 필터에는 베타 플라이트에서는 두 가지 이제 필터를 쓰는데요. 하나가 이제 바이쿼드 필터하고 하나는 PT1 필터입니다. 두 개가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쿼드가 훨씬 성능이 좋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쿼드는 감쇄폭이 큽니다. 감쇄폭이 파란색이 이제 바이쿼드인데 감쇄폭이 훨씬 크고요. PT1보다. PT1 그러면 무조건 바이쿼드 쓰지 뭐하러 PT1을 쓰느냐? 바로 그거는 딜레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PT1 바이쿼드가 PT1보다 큽니다. 2배 정도. 그래서 비행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비행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면서 실제 그 비행의 기체의 움직임과 PID 컨트롤러에서 잡아주는 기체의 움직임이 엇박자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역시 진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이상하게 틱 현상이 발생된다든지, 기체가 내가 스틱을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터 지연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좀 필터의 지연 시간을 줄여주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튜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왜 그럼 필터, 베타플라이트에서 아까 보시면 필터가 로페스 필터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걸 수 있게. 왜 두 개를 걸어주느냐, 필터를. 그 이유는 레이턴시를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필터를 두 개 걸면 필터를 하나 걸었을 때보다 레이턴시가 줄어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두 개를 걸었을 적에 바이코드 하나하고 PT1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를 걸어주게 되면 PT1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바이코드보다는 빠른 필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서 쓰는 방식이 이제 베타플라이트 방식이고요. 이제 하나에 이제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 CPU 로드가 좀 많이 먹는다는 거는 있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이제 레이턴시는 좀 줄어들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걸게 되는 건데요. 굳이 이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나만 걸어보서 해보고 하나에서 잡히지 않을 적에는 두 개를 걸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필터는 바이코드를 사용하고, 두 번째 필터는 보다 이제 CPU 레이턴시가 작은 PT1 그 필터를 걸어줘서 레이턴시를 감소시켜 주는 거죠. 지연 시간을 감소시켜줘서 비행성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면서 필터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치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노치 필터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체의 어떤 이제 특정 구간대의 진동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롭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 모터에서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모터의 베어링에 마모가 많이 됐다든지 캔이 미세하게 찌그러졌다든지 하면 특정 구간대에 소음이 나게 되거든요. 이제 모터 소리를 들어보면 처음에 새로 산 모터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쓰다 보면 쇳소리가 조금씩 나게 됩니다. 그 이제 쇳소리가 나게 되면 그게 진동인데요. 그 진동 구간대에 그 구간을 이렇게 노치 필터로 다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터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모터의 특정 소음 진동대가 한 300에서 500 사이에서 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이의 진동의 특정 구간대를 딱 잡아서 그 구간대의 필터만 딱 걸어주는 필터가 이제 노치 필터고요. 노치 필터는 로패스 필터보다 필터의 효율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치 필터의 효율이 훨씬 좋고요. 이 노치 필터를 이제 설정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노치 필터 설정은 CLI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LI 값에서 이제 보시면 그 노치 필터의 레인지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여기 다이나믹 노치 필터에 이제 다이나믹 노치 필터를 지금 그 컨피규레이터에서 걸어줬지 않습니까? 이게 걸려 있으면 지금 노치 필터가 다이나믹하게 동작을 한다는 거고요. 이 다이나믹하게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필터의 이 구간대가 베타플라이트가 알아서 특정 영역의 필터 구간대로 이동을 시켜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그 자기 필터의 어떤 특정 구간대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행 중에 400Hz대에서
소음이 발생된다, 고정적으로. 그러면 400Hz대로 이 노치 센터를 이동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치, 다이나믹 노치 필터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비행 중에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래도 미세하게 특정 시작 구간대의 노치 필터 영역은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스태틱 필터, 노치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중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태틱 영역대의 헬츠를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Hz대의 이 센터 프리퀀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센터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값을 말합니다. 요 300Hz, 요 300Hz가 지금 노치 센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300Hz가 노치 센터고, 여기서는 400Hz로 내가 지금 설정을 해주면, 만약에 300Hz로 잡고 싶으면 300으로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300, 그럼 요 밑에 있는 컷오프 프리퀀시라는 건 또 뭔가, 요 컷오프 프리퀀시는 노치 컷오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어느 범위까지 노치 필터를 걸어줄 거냐. 그러면 이걸 200으로 정의를 해주면 밑에 쪽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0씩 해서 200Hz대의 영역을 이렇게 노치 필터로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300Hz 밑에 100, 그러니까 200Hz부터 400Hz까지의 발생되는 소음은 고정적으로 제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치 필터를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치 필터도 두 개를 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300Hz하고 500Hz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 이렇게 주면 노치 필터가 두 군데에 300Hz 구간대하고 500Hz 구간대에 노치 필터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필터를 걸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치 필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노치 필터는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필터링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노치 필터는 잘 사용하시면 기체의 진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치 필터의 프리퀀시가 이제 프로바시 같은 경우도 이제 노치 필터로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시가 보통 한 발생되는 헬츠가 6, 70Hz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에다가 70 정도에다가 잡아주고 위아래에 10씩 잡아주면, 그러면 프로바시도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바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옆에 이제 디텀 필터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PID 컨트롤러를 통해서 나온 진동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텀 필터는 이제 저영역대의 필터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텀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디텀으로 나온 값을 다시 이제 필터를 통해서 그 진동을 잡아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은 비슷하고요. 단지 이제 이거는 디텀에서 나온 값이 아니라 디텀에 적용되는 디텀 값의 필터를 말하는 거고요. 디텀에 이제 적용되는 PID 컨트롤러에 적용되는 디텀 필터의 헬츠를 조절해 주는 거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용하면서 디텀 필터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 로페스 필터하고 거의 이제 똑같이 놓고 사용을 하고요. 디텀 프로바시 같은 게 이제 발생이 된다거나, 기체에 이제 프로바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이제 떨림, 그런 것들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디텀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이나믹 필터기 때문에 하나 정도 걸어주게 두고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프로버시가 강하게 나타난다거나 고정된 그 진동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뒷텀 필터를 하나 더 걸어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텀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치 필터가 있고요. 뒷텀 노치 필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뒷텀 쪽으로 PID에서 D 값에 해당하는 D 값에 해당하는 영역에 필터를 걸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 필터를 어떤 식으로 다 걸어줄 수가 있는지, 그 전에 한번 이 필터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CLI에서 이제 그 필터, 노치 필터의 그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다이나믹 노치 필터는 그냥 온오프만 저 GUI 메뉴에서 할 수가 있고, 이 다이나믹 노치 필터의 범위를 그 지정을 해주려면 다이나믹 노치로 조회를 해보면 다이나믹 노치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노치의 레인지는 뭘 말하느냐 하면 다이나믹 노치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 노치 필터를 우리가 이제 적용했다라고 하면 그 범위를 아까 이제 GUI 그 베타플라이트 PID 튜닝에서 필터 탭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지만, 이 다이나믹 노치는 특별히 이제 지정해주는 GUI 메뉴가 없거든요. 이건 이제 CLI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하이나 미디엄, 로우, 오토 이걸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레인지가 뭘 말하냐면 내가 높은 영역대의 헬츠만 다이나믹 노치를 걸 거냐, 아니면 중간 영역대를 걸 거냐, 로우 영역대를 걸 거냐, 낮은 영역대를 걸 거냐, 아니면 전부 자동으로 해 놓을 거냐 이건데요. 보통 이제 자동으로 놓고 쓰고요. 우리가 이제 큰 기체 같은 경우에는 7인치 이상 기체에서는 기체가 커질수록 큰 진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체가 이제 큰 기체 같은 경우는 로우로다가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꾸실 적에는 셋 해갖고 다이나믹 노치 레인지를 로우로다가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저 영역대의 노치 필터를 다이나믹 노치 필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 노치의 위스 퍼센트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체 그 노치 필터 구간대의 영역대에서 몇 프로 영역을 사용할 거냐 이건데요. 요게 이제 그 0부터 20%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퍼센트가 커질수록 이제 넓은 영역대의 노치 필터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진동이 많은 기체는 이 값을 20%까지 키워주는 게 좋고요. 뭐 깨끗한 기체는 이 값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다이나믹 노치 필터는 베타플라이트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딜레이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이거는 뭐 10이나 15 뭐 이 정도씩 위스를 넓혀 주셔도 크게 딜레이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밑에 보면 다이나믹 노치 Q가 있는데, 이제 Q는 뭐냐 하면 Q는 그 경사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Q 값이 클수록 경사가 커지게 되고요. 이제 그 그래프 경사가 커지게 되면 점점 더 이제 그 컷오프 되는 세기가 세지겠죠. 그래서 이제 200부터 400에서 Q를 높이게 되면 200하고 400 센터 구간에서 200하고 400 기간에 이 경사가 완만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이렇게
필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이나믹 노치 민 헬츠는 이제 그 다이나믹 노치 필터를 걸 수 있는 최저 헬츠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지금 1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큰 기체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노치 민 헬츠를 70이나 60 정도로 바꿔주시는 게 7인치 기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인치 기체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또 이제 90 정도 내려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더 내려주시면 진동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이제 튜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 노치 민 헬츠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 가지고 다이나믹 노치 필터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필터를 건 샘플을 이제 베타플라이트에서 이제 좀 요거가 이제 좀 어떤 샘플로다가 이제 위키를 찾아보니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인치 포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어주면 좋다라고 해서 베타플라이트에서 하는 공고 값인데요. 뭐 잠깐 보시면은 이제 로우패스 1은 건드리지 말고 로우패스 2에 PT1을 설정해주고 200Hz 200Hz 이상을 필터를 걸어주는 거죠. 로우패스 200 이하는 필터를 안 걸고, 그리고 이제 피드포워드 트랜지션은 이제 셋 포인트, 이제 우리 키 조작으로 오는 셋 포인트 값을 대한 트랜지션을 전달 감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0%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릴렉스 타입은 아이템 릴렉스는 자이로로 잡아주고, 컷오프 10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트랜지션트 스로틀 리밋은 스로틀이 이게 이제 커지면 이제 필터링도 이 다이나믹 필터에서는 이 스로틀에 따라서 다이나믹 필터의 그 컷오프 값이 올라가거든요. 스로틀을 올리면 모터가 빨리 돌고, 빨리 돌면 진동이 고주파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로틀 리밋을 여기 올려주는데, 여기 이제 그 리밋은 이제 15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15%까지만 그 헬츠를 올려주고, 그 이상은 컷오프 헬츠는 올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PID에 관련된 값인데, PID 값은 그러면 이제 I 값을 좀 높여서 이제 가고요. 그리고 D 값은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 그리고 이제 뭐 P 값은 30에서 35 뭐 이 정도 사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6셀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이제 더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터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모터가 이제 거의 죽어라 돌기 때문에, 이거는 모터에서 더 많은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T1보다는 이제 바이쿼드로다가 로우패스 2 필터의 바이쿼드가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우패스 1에도 바이쿼드가 걸려 있고 2에도 바이쿼드를 걸어서 보다 확실하게 이제 진동을 잡아주게끔 이렇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피드포워드는 아예 안 쓰는 이렇게 되고, 스로틀 트랜지션 스로틀 리밋도 10 정도로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이제 진동 필터링 폭을 늘리는 거죠. 보다 늘려주고요. 7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인치보다 기체의 진동이 더 많거든요. 기체의 이제 프레임이 커지면 프레임 공명도 더 커지고, 모터도 KV가 낮아지면, 저는 1200 KV 짜리를 쓰는데요.
모터를 모터가 이제 KV가 낮을수록 효율이 좋기 때문에 모터 효율을 높이고 이제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해서 그 1200kV짜리 할리브로 거 어벤져 V2를 쓰는데 제 배터리는 진짜 오래 갑니다. 예, 모터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이 고주파 진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파 진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주파 진동 이제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70 더 낮춰줍니다. 60 정도로다가 예, 이렇게 낮춰주고 그리고 이제 자이로 맥스 헬주 로우 패스 필터의 맥스 헬주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맥스 헬주도 낮춰주고 노치 레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영역대로다가 예, 낮춰주고 예, 아이템 릴렉스도 자이로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보다 이제 필터를 더 세게 걸어주는 예,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PID는 PID 값도 그 5인치보다 잡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5인치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잡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뭐 보잉 747 비행기를 전투기처럼 움직이게 하겠다고 PID를 잡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예. 보잉 747기는 여객기입니다. 예, 여객기에 맞는 비행이 부드럽고 약간의 출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기체거든요. 근데 그런 기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전투기처럼 날아다니게 뭐 빠릿빠릿하게 막 날아다니게 PID를 잡아달라 이렇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헛된 노력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냥 그 7인치 기체나 8인치 기체는요, 부드럽게 움직이고 약간씩 좀 출렁거리면서 슬슬 마치 보잉 747기 날아가듯이 하늘에 그런 느낌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큰 기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체에 맞게끔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PID는. 그래서 D값을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I값도 한 80에서 100 정도, 그 정도 올려주시고, P값은 뭐 이렇게 많이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한 50 정도, 그 정도 해서 7인치나 8인치는 그 정도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좀 부드럽고 좀 영상을 찍어보면 부드러우면서도 좀 이렇게 좀 유려한 그런 영상이 나오게끔 찍을 수가 있습니다. 5인치 기체의 영상하고는 좀 틀리죠. 5인치는 빠릿빠릿하고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영상이라면 7인치나 8인치에서의 이제 PID 튜닝을 하고 잘 하고 찍어보면 상당히 그 영상 자체가 부드럽고 스펙터클한 영상을 찍기에 좋습니다.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그 기체 진동, 요즘 저희 이제 밴드에서 그 기체 진동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은 진동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진동 이제 예전에 3.5까지는 기체 진동 잡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뭐 이제 블랙박스도 분석해야 되고 뭐 PID에 맞춰서 이제 그것도 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필터는 베타플라이 4.0에서부터 거의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진동 그 다이나믹 필터의 최저점을 좀 낮춰주시고요. F4보다는 F7, FC를 쓰면 딜레이도 이제 많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용이 편해지면 좋은 컴퓨터 사양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윈도우 PC나 뭐 PC도 똑같잖아요.
점점 이렇게 사람이 보기 좋아지고 사용이 편하게 되고 좀 컴퓨터가 인공지능 막 이렇게 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이렇게 되면 컴퓨터 사양이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F7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벌써 뭐 H2 7인가 뭐 HA 증가해서 사양 또 이렇게 더 높은 FC도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양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그 필터도 그렇고 요즘은 PID도 이제 자동으로 잡는 그 인공지능 PID 베타 플라이트 같은 그런 이제 그 저희가 나왔더라고요. FC 펌웨어가. 그래서 이제 그 PID도 자동으로 잡게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FC의 MCU의 CPU가 엄청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딜레이를 줄이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 필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베타 플라이트가 이제 버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제 이런 튜닝이 자동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좀 기체를 예전에는 기체 튜닝하기가 어려워서 기체 조금 뭐 모터 조금 쓰고 프레임 좀 쓰면 그냥 다 진동 나오면 무조건 바꿨거든요. 이거 튜닝을 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냥 팔고 새로 사자 그러고서 그냥 중고로 팔고 또 새 프레임 사고 새 모터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튜닝이었죠. 그렇게 튜닝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튜닝 기법으로 한번 튜닝을 한번 해보시고요. 기체 진동에 대해서 한번 튜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튜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였습니다.